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인문학은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지 뭐 별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하나? 언제부터 3끼를 먹었지? 3끼를 먹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말, 꿈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니?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는 어릴 때부터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꿈과 목표를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꿈과 목표라는 단어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당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꿈과 목표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지와 6.25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했고요. 국가를 부강하게 키워야 했죠. 국가를 부강하게 키우려니까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은 뭐가 있냐면 자연자원, 관광자원, 인적자원, 이 3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산인구를 늘리고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만들려니까 꿈과 목표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회도 국가도 항상 우리에게 꿈과 목표를 주입시켰습니다. 너는 큰 꿈과 큰 목표를 가져야 돼. 그렇게 해서 성장한 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가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누구나 꿈과 목표가 있고 더 우수한 인적 자원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큰 꿈을 가져야 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적 자원들끼리 경쟁하는 사회가 점점 더 심화되었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학교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누가 더 우수한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근데 누구가 더 우수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에 맞춰서 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줄을 서야 하고 그것도 앞줄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는 곳이고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패키지 여행은 거의 안 가거든요. 대부분 자유여행 갑니다. 왜냐하면 자유여행이 현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조금이나마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여행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한 3배 정도 크고요. 반면에 인구는 우리나라 5천만이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는 500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의 3배 가까운 규모의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심심하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땅을 판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땅을 못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들판에 널린 게 소와 양, 각종 과일과 해산물이 널려 있다는 거죠. 자연자원이 풍부하니까 땅 위에 널려 있는 것만 가지고도 500만 국민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오클랜드 시내에 나가도 고층 빌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상 주차장이고요. 지하철도 없습니다. 굳이 땅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부 지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친구가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뉴질랜드는 먹고 사는 게 풍부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학생들은 인생에 목표가 없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꿈과 목표가 없다? 야, 참 큰일이네. 쟤는 참 불행하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당연하니까. 자,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왜 꼭 꿈과 목표가 있어야지? 그게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꼭 성공해야 해? 야, 목표가 없는 이유가 있네. 야, 부럽다, 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 내가 참 힘든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자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적자원끼리 경쟁해야 하는 나라. 들판에 널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 남보다 더 큰 꿈과 더 목표가 필요한 나라. 대학 진학 목표, 취업 목표, 연봉 목표, 좋은 집 목표, 자녀 성공 목표, 그리고 노후 준비 목표까지 평생을 꿈과 목표의 노예가 되어가서 사는 나라. 얼마 전에 이효리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경규가 어린아이에게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효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물론 이효리는 돈이 많아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사회에 회자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돼.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해서 행복하게 살다 가면 돼. 제가 연금의 중요성을 강의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 목표를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고, 그래서 나름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에는 다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노후가 돼서도 자산을 불려야 하고, 손실이 나면 불안해지고, 수익이 나면 좋아하고, 이렇게 목표의 노예가 되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삶,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면서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남과 경쟁하지 말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목표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그런 삶을 이제 한번 우리도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목표가 너무 없어도 문제겠죠. 특히 대한민국에 살려면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더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출발점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꿈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노후에 더 행복하게 살다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금 박사의 인문학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